되게 유명한 유튜버분한테 사셨는데 이 차가 누유뿐만 아니라 고정 코드도 좀 뜨는 게 있었고, 아 눈탱이 맞은 거 아니야? 대표님, 네. 저 질문이 하나 있어요. 네. 얼마? 아, 있었죠. 이게 좀 민감한 내용이긴 합니다. 근데 일단은 사실만을 전달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최근에 한 20대 사회초년생이신 분이 이제 가족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오셨어요. 차를 어디서 샀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. 좀 유명한 중고차 유튜버 분한테 사셨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차를 이제 떠서 점검을 하는 과정에 보니까 누유가 많은 거예요. 근데 이 차가 누유뿐만 아니라 고정 코드도 좀 뜨는 게 있었고, 근데 이게 보증이 되면은 상관이 없는데 보증도 되지 않는 품목인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소비자한테 어떻게 말을 해줘야 돼서 좀 고민을 했어요. 왜냐면 이제 잘못하면 그분한테 저희 업체에서 이런 말 했다 하면은 싸움이 날 수도 있거든요, 사실. 그러다 보니까 말이 좀 되게 조심스러웠던 것 같고, 그리고 그분한테 좀 차분하게 말씀드렸어요. 설명을 드리면서 사실은 환불을 받는 게 제일 좋고, 안 된다면 차를 다른 차로 바꿔줄 수 없겠냐 이렇게 물어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아니나 다를까 얘기 듣자마자 엄청 흥분을 하셔가지고 딱 내려가셨어요. 바로 전화하시더라고요. 아, 나 구독자고 믿고 샀는데 막 이렇게 막 언성이 좀 높아지다가, 근데 바로 차분해지는 게,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그 유튜버분께서 바로 환불 처리로 진행이 된 케이스가 있죠. 그러면 되게 좋은 케이스 아닌가요? 환불 안 될 줄 알았는데. 일반적으로는 거의 환불을 안 해줘요. 생각해보면 이미 내 물건을 샀잖아요. 그리고 이유를 그쪽에서 들자면 과정상에서 소비자 귀책으로 몰고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. 그래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되게 답답하고 속 터진 경우가 많죠. 근데 이렇게 환불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, 사실은 환불이 안 되는 경우에는 또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. 이거 BMW 차량을 사갖고 오신 분인데, 그게 이제 지지난주에 있었던 일이에요. 이분도 유튜버한테 사셨어요. 되게 유명한 유튜버분한테 사셨는데 차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. 누유도 있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, 근데 보증보험 범위 내에 있는 게 아니라 또 외적인 거예요. 근데 다행히 이제 유튜버 분이 이번엔 또 어떻게 얘기했냐면, 내가 100% 다 완벽하게 고쳐주겠다 하셔가지고 차를 일단 올려보내라 해갖고 그 판매했던 업체로 올려보냈다고 하더라고요. 수리한 후에 이제 저희 쪽에서 다시 점검을 받고 싶어서 오셨어요. 근데 이게 참 그 어려운 부분이, 말이 참 잘해야 되는데, 유튜버 분께서는 차를 잘 고쳐주고 싶으셨을 거예요.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맡겨서 자기 돈 들여서 했겠죠. 근데 문제는 갔다 오고 나서 차에 누유가 더 많이 생긴 거예요. 심지어 DPF를 달고 있던 브라켓도 심지어 파손돼 갖고 오고, 그 엔진을 보면 이게 안에 저 배선 있잖아요. 그것도 빠져 있었고, 보면 이 캡도 지금 없는 거거든요. 얘가 없고, 이쪽에 보면은 캡이 있어요. 캡은 저희가 여분 있는 걸 껴드릴 건데 그런 상황이고, 그리고 하나를 보면 좀 특이한 게, 아니 소리가 많이 나네. 여기에 원래 얘랑 얘가 걸려야 되는데 지금 부러져 있어요. 보이세요? 얘가 덜렁덜렁 움직이고요. 그럼 얘가 고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소리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. 막 이렇게 해가지고 걔가 움직이니까 다가닥다가닥 막 이렇게 치는 소리도 나고, 이런 상황이 돼서 온 거예요.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거 올려보내기 전까지 안 나던 소리도 나고요. 막 이런 게 증상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 들으니까 이제 되게 속상해 하시죠. 그분도 뭐 사실 도의적으로 어쨌든 해주려고 노력은 했지만, 아쉽게도 어떻게 보면 정비업체를 좀 잘못 만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으니, 다시 한번 그분에게 말씀을 드려서 서비스를 다시 처리해달라고 하시는 게 맞지 않겠냐 했어요. 근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좀 힘들잖아요, 이런 과정들 자체가. 그래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게 더 좋긴 하죠. 유튜버를 통해서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요? 생각보다 많아요. 그러니까 막 사실 저희도 유튜브를 하잖아요. 그럼 유튜버이기 때문에 그래도 공인된 사람이니까 설마 사기치겠어? 아니면은 뭐 정비 좀 더 잘하겠지? 하는 마음처럼 오시듯이 대부분 다 그래요. 근데 이게 저도 제가 혼자 다 정비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, 모든 차를. 그러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중고차 매매 대표님이 유튜브도 찍고 하시지만 직원분이 실수할 수도 있고, 또는 그게 아니라 앞서 BMW 사례처럼 정비한 업체에서 실수해서 사실은 유튜버분이 괜히 또 이렇게 욕을 먹는 경우도 있고, 이런 케이스들이 있어서 참 이렇게 조심스럽죠. 근데 어쨌든 이런 문제가 좀 발생하지 않도록 먼저 소비자도 좀 차를 구매하기 전에 그 차에 대해서 좀 공부를 많이 하고 가고, 질문도 명확하게 해서 차를 확인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통해서 확인하는 게
제일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또 기회가 되면 그 차 사자마자 좀 빨리 전문 정비소에 가야 돼요. 수입차면 수입차 그 차량을 잘하는 곳, 국산차 잘하는 곳에 가서 그 차를 고장 코드부터 해가지고 다 한번 다 찍어보고 확인을 한 후에 매입을 하든가, 아니면 요즘에는 이제 엔카 같은 데나 이런 데서 7일 타보기가 있거든요. 그걸 통해 갖고 내가 잘 모르겠다 차를, 그러면 이전하지 마시고 잔금 다 내지 마시고 우선 7일 타보기로 한번 차를 받으세요. 그래 갖고 전문 정비업소에서 차를 떠서 점검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받으세요. 성능 점검을 받았다 하더라도 다시 받으시고 괜찮다고 하면 그때 좀 그 의견을 좀 반영해서 구매하시는 쪽이 가장 중고차 살 때 좀 이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결국에는 스스로 공부하는 게 포인트일 것 같아요. 사실 많이 알아야 해요. 많이 안다는 게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 되고, 그게 모를 때는 어설프게 또 이제 뭐 인터넷 보니까 이렇더래요 이게 아니라 그냥 정비사님 혹시 이게 왜 그런지 좀 제가 알 수 있을까요? 아니면 이 차는 정말 사도 되는 건지, 향후 이 차로 인해서 뭐 문제될 만한 게 그럼 이거 누유만 해결이 되면 다른 거는 문제가 없을까요? 라고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구매에 대한 판단 기준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렇게 어쨌든 정비소를 거쳐서 가면 또 비용이 발생한다는 부담감이 또 소비자 입장에서 있을 수 있잖아요. 있죠. 그리고 이렇게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체계 같은 것들도 있는 걸까요? 네. 점검료가 보통 발생을 하고요. 저희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는 신차나 중고차 보증 점검을 해드려요. 그게 이제 비용은 55,000원을 발생을 하고 있고요. 차량에 이제 사고 난 부위나 아니면 누유나 누수, 흔적, 그리고 침수차인지 아닌지 고장 코드 가지고 그리고 데이터 가지고 설명해주고, 그래서 이걸 촬영을 해드려요. 핸드폰 주시면 사진 찍고 이거를 사진별로 A4 용지 갖고 오시라 한 다음에 알려드리죠. 이건 무슨 사진이고 무슨 사진인데 이거를 보증하는 거가 가능하고 이건 안 되고, 이렇게 알려주는 서비스가 저희 기준으로 한 55,000원을 받아요. 그리고 이제 시운전을 하고 이런 테스트 드라이빙을 할 경우에는 88,000원이 청구가 되기도 합니다. 근데 이거는 업체의 사정이나 환경에 따라서 좀 다 다른 것 같아요. 하지만 기준점을 만약에 잘 모르겠다 하면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한 그 정도의 기준점을 가지고 접근을 하시면은 좀 속된 말로 소비자들이 말씀하시는 눈탱이 맞은 거 아니야? 점검료 너무 비싼 거 아니야? 이런 생각은 좀 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네.